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시장에 산적되어 있는 이벤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국고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의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랑 연결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또 대표님 생방송의 매력이 아닐까요? 우리 그러네요. 시청자님이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까지도. 근데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EDGC가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종목 고민이셨어요. 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생방송으로는 전화 연결이 안 됐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종목 고민 같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EDGC 하면은요. 네. 뭐 아마 딱 보면은 이번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았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진단키트의 어떤 그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꼭 그쪽만 보지 마시고 이 회사는 어떤 유전체 분석, 유전자 관련한 어떤 이런 유전자 지도 관련해서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은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을 상담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종목은, 오늘 종목은요, 딱 세 가지 분류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보다 시장만큼 빠진 종목, 또는 시장보다 약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거래소 지수거든요. 거래소 지수 차트인데요. 거래소가 보니까 이 핑크색 이 핑크색 있죠. 이게 지금 33일선이면은 제가 세력선으로 꼽거든요. 네. 이 세력선보다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밑에 내려와 있죠. 아직 음봉 중이고 양봉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우리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아직 양봉이 안 나오고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이번에 하락하다 보니까 이 핑크색 33일선을 이탈을 해서 밑에 있고 아직 양봉을 돌려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를 보니까요. EDGC도 보니까 비슷하네요. 지수만큼 이렇게 33일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음봉이 좀 나와 있죠. 그런데 지수는 양봉을 돌려세우지 못했는데 네. 이 종목은 어저께 양봉을 조금이라도 미묘하게 양봉을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잠깐이라도 아마 반등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수만큼 빠지긴 했지만 약간 지수보다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이 추세적으로 이 월봉에서 약간 그동안의 상승 월봉이었다가 이것이 약간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고, 게다가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도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캔들이요. 네. 뭐 이번 달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달은 다음 주 월화면 끝나서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그런 기조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도 약세였지만 이 종목 자체도 좀 약세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 선에 반등이지 그 이상의 큰 슈팅이 나오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7,500원에 25%나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 15,000원 선에서 이분이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15,000원에 짧게는 반등이 나온다면 15,000원인데 15,000원 선에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아마 못 끊어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시고 끊어내고 나중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좀 시간 여행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과거에 거래가 터진 이런 부분들의 물량들을 보면 아직까지
거의 거래 없이 이렇게 죽여놨다는 거는요. 거래 없이 아직 이 물량들이 좀 잠겨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향후의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15,000원 선 넘기도 참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는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아니면 1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끊고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해주셨지만 또 15,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해보고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지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에 40%예요. 그러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시고 또 40% 보유 비중은 꽤 많은 비중인데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그거 발표하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냥 네. 계속 떨어져 갖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죠. 40%는 시청자님이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배터리주가. 네,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에코프로 갖고 계신데 42,60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손실 구간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40%를 한 번에 다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충분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충분히. 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렇게 범할 수 있었던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뭔가 호재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설려서 이 종목을 사게 됐다가 막상 이 뉴스가 다가와서 그날 당일날이 되면은요,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사실은 주가가 내리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뉴스에 팔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해놓고 오히려 그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되기 때문인데 게다가 이번에 배터리 데이는 좋은 내용보다는 좀 실망감이 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면 51,000원에 40%의 비중이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면은 여기 깨진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지수는 지금 어떻다고요? 33일선이 깨져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지수 하락을 어떻게 주도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런 기술주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시장에도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지수가 다음 주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매수가까지 바로 와야 안심이 될 텐데 매수가까지 바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51,000원인데 51,000원까지 오진 않아도 잘하면 이번에 48,000원까지는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지가 약간 걱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상승 못한다 그러면 또 다시 바닥을 다지러 내려올 거거든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박스권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어떻게 내 매수가까지 오는 늪에 빠진 것처럼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그 밑에서 거기만 오면 또 빠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데 또 실망감을 또 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48,000원 또는 거의 49,000원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면요. 4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20% 낮췄다가 차라리 박스권 하단에서 그 나머지 20%를 매수하시면은 좀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운용을 한번 해보실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제노포커스고요. 네. 네, 한 20% 정도. 매수가는 있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16,220원 정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니 손실 구간이시군요. 손실 구간이 네. 꽤 좀 클 것 같은데 10,000원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효소로 해서, 네.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났는데, 이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가 이거를 조금 16,900원에 사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만큼까지 제가 줄였는데, 네.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네. 대표님 지금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시면서 지금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지금 우리 손실 구간이시고 어제장에서 무려 13%가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면 좀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담이 들어올 때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오시겠지만 사실은요 이번 구간에서 이 제노포커스가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요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인 제노포커스만 빠진 게 아니라 아까 에코프로를 상담하신 분도 그렇고 네. 모두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한 가지 더 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아까 시장은 제가 33일선 밑에서 내려왔다고 차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33일선 밑에 있어요. 게다가 음봉이 지금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제노포커스는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 구간에 오늘의 상담은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만큼 빠진 종목, 시장보다 더 빠진 종목, 더 약한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리하자면 이 종목은요 그런 종목에서도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는 좀 강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도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단가 낮추시면서 또 가져가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16,200원입니다. 16,200원이면 본인의 매수가에서요. 이 정도 급등형의 어떤 종목치고는요. 아주 그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인데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물을 타거나 뭐 단가를 낮추는 노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시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 어쩌면 차익을 더 그러니까 17,000원 구간까지 한번 와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7,000원 구간에 왔을 때는 전고점 18,000원, 19,000원대를 이건 돌파할 거야라고 의지를 너무 강하게 보이지 마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지 마시고요. 본인의 매수가가 16,000원 정도인데 17,000원 구간 정도 오면은요. 그래도 이익을 남기고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매도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좀 피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짚어주시면서 17,0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한다면 전략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국고초 오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오부 박윤준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상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요. 한국경제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입니다. 매수가 24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두 번째 종목 HLB입니다.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부광약품입니다. 매수가 39,500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마지막 종목 나노신소재입니다. 매수가 45,8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이네요. SK텔레콤 지금 매수가는 24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역시 뭐 오늘 전화 상담이든 문자 상담이든 모든 지금 종목 고민들이 다 손실 구간이세요. 우리 시장이 좀 힘들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네, SK텔레콤은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SK텔레콤을 봤더니요. 최근에 시장보다 아주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시장을 아까 33에서 이 핑크색을 이탈했고 음봉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시장만큼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면 이 종목도 올라올 것인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 어저께 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SK텔레콤이 투자자 나녹스가 사기 의혹이 어떤 불거지면서 이 SK텔레콤도 조금 소폭 하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SK텔레콤은요.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24만 5천 원이면 그 정도 선에는 충분히 이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정도에서는요. 한번 단가를 낮춰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10%지만 한 20% 정도로 지금의 비중을 늘리신다면 단가는 낮아질 겁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된다면 24만 원대에다가 매달 한번 해주시는 거면 딱 좋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SK텔레콤은요. 이제 어떤 이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요. 지금부터 해서 꾸준히 담아놓으면 나중에 내년에 훨씬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저는 흐름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SK텔레콤은 그나마 우리 시장의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쪽에 그래도 우리 어려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쪽에 그래도 기술력 갖고 있고 아마 시장에서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는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쪽 양자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거기서 SK텔레콤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5G 또 어떤 통신사의 어떤 그런 법무에서 거기서 좀 변모해서 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SK텔레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 SK그룹사 자체에서도 아마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투자처 또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분명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은 당연히 홀딩이지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에서 잠깐 10% 비중을 더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24만 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매수로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홀딩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이에요. 손실이 꽤 크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98,30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보세요? 아이고 HLB가 보니까 11만 5천 원에 30%이시네요. 11만 5천 원이면은 이 구간 11만 5천 고점에서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제 HLB 우리 시청자님이 높게 사셔서 그렇지 사실은 HLB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동안 강했던 것에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에요. 시장보다 강하지 못하고 절대 시장만큼도 못 따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이 좀 나오면서 아마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 이게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시작하는 것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의 월봉을 보니까 월봉이 하락은 아니에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 방향으로 접어드는 건 아니지만 거의 5개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워있다는 얘기는 주가는 박스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박스권이면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매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 잘못해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또 한 번 다시 이 상단부까지 올라올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올라만 온다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중이 지금 30%니까 적지는 않으세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좀 드리면 분명히 매수가까지 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전량 매도하고 나중에 이 종목이 정말 가파른 추세가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그때 매수하시지, 절대 그 전에는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근처에 도달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피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부강약품이네요. 3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경제TV로 많은 분들이 또 고민 상담을 여태까지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어제장에서 27,850원에 마감을 했네요. 꽤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손실 구간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방향인데요. 부강약품 사실은 이제 약간 흐릿해졌어요.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재료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해서 이쪽에 모멘텀이 있었죠. 덱사메타손의 어떤 그쪽 관련해서 이 모멘텀 받았다가 관련주로 했다가 내려앉았는데, 7월 달 때쯤이죠. 이게 가장 이제 힘들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주 부회장 정창수 부회장님이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니까는 최대 주주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에서 어쨌든 지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고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역시 이것은 주가에 항상 부담이 되는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보면 39,500원에 15% 정도거든요. 39,500원에 15%인데, 조금 약간 고민이 됩니다. 확실히 저도, 이 종목이 이제 월봉에서도 보면, 제가 가장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월봉이 상승하다가 이제 월봉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고개를 밑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죠. 게다가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지금 내려왔을 때가 가장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잘하면 이 종목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올라탈 가능성이 이번 달에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가 딱 32,800원 정도, 32,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서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15% 비중이면 이 부분에서 좀 물량을 조금 더 매수하셔서 좀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33,000원, 4,000원 구간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 하시면 그냥 1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먼저 34,000원 정도의 구간에서 한번 손절을 그냥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시간이 상당히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요, 오랜 기간을 좀 시간 여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34,000원 선에 올라온다면 그때 매도를 해보시는 방법과 또 34,000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좀 손절하시는 방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나노신소재네요. 45,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나노신소재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31,95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나노신소재도 사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역시 그 배터리 데이가 나오고 나서 더 힘들어진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를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올라왔던 구간이요, 상당히 오래 3월장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요, 거의 뭐 7,000원대 구간에서 52,000원까지 올라왔으면요, 이 종목 거의 뭐 10배거 이상 종목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10배 이상 이제 수익이 10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8배 정도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앉았다는 거는요. 그동안에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 먼저 반영돼서 그동안에 올라왔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월봉인데요. 이거 월봉을 통해서 보자면 이 종목의 추세가 그러면 이 8배, 뭐 7배 이렇게 올라온 추세가 그럼 꺾였냐라고 봤을 때는요. 아직 5개월 이동평균선만 보는 거예요. 이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 주식의 여기 캔들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 5개월 이동평균선만 본다면 5개월 이동평균선은 위로 향하고 있고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 보입니다. 다만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격을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정도예요. 28,0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 종목이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한 거거든요. 상승 추세인데 요렇게 월봉상에서 크게 음봉이 하나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어떻게 된 것 같고, 굉장히 급락을 해서 어떻게 된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이제 그 매물벽이 과거에 이 종목이 2015년에 고점 자리가 여기 한번 있거든요. 이번에 월봉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월봉인데 이 월봉선에서 여기 이 지점을 통과를 했죠. 이 지점을 강하게 뚫고 돌파해주고 나서 사실은 눌림이 어디서 올 것인가 봤더니 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 마무리하고 올라갈 가능성. 그렇다면 이 과거에 여기 넘기 어려웠던 이 고점의 자리, 그러니까 저항선이었던 것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는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시간이 가격 조정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 맞고요. 지금도 있었던 것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좀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여기를 확인하기 여기 이 지점이 지지선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5,800원이면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굉장히 힘들게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의 비중이시라면 나노 신소재 일단 회사도 굉장히 우수하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 빠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전기차 섹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비중이면 비중을 지금 부분에 조금 더 사셔서 한 10%라도 더 매수하셔서 비중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가져가시다가 42,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매도 한번 해놓고 나중에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장기적인 어떤 나노신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모든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 살아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세부를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꺾여서 마치 이 종목이 어떻게 된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늪입니다. 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좀 낮춰보시고 42,000원 선에서 그냥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컴퓨스요. 컴투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7천 원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우리 시청자님 오래됐어요.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진짜 오래됐어요. 네, 뭐 20%는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세요? 그건 한 12만 원만 13만 원 가면 도로 10만 원 쭉 빠져버리고 네. 또 올라가면 좀 어떻게 올라가나 싶으면 또 쭉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가시 있은 게 너무 기간이 안타까워서 시간 낭비가 아까워서 지금 본전 오도로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전문가님한테서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신지 잘 감사합니다. 알겠고요. 네,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대표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컴투스를 14만 7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실장님 직접 게임을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게임즈를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어떤 좋은 과거에 어떤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던 것을 듣고 투자를 하셨다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들어요. 어떤 경우가 힘드냐면 내 매수가까지 나는 물려있는데 내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그 밑에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랠리를 하고 이게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매수가는 여기 위에 있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진짜 네.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20%의 비중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그러면 왜 주가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네.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내려갈 때도요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진 않고 꼭 거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머무는 경우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컴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본인의 매수가는 여기 제가 그어놓은 데 저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박스 구간에 이렇게 지금 괴로우신 거 올라갔다가 이번엔 내 매수가가 곧 오네 했는데 실망해서 또 내려가고 이게 벌써 한 2개월 구간이거든요. 내려가는 구간이. 그럼 2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려갔는데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먹었다가 또 내려온 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컴투스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기 하락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세하는 겁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망가져서 무너져서 내려온 종목은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차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여기가 박스 거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올라갔다고 해도 박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5개월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세요. 지금 보면 멈추긴 했죠. 하락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멈춰서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주가도 박스가 그린다는 거죠. 그럼 박스의 구간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요. 근데 본인 매수가는 저기 위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내 매수가인데 도달하지 않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종목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매집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 매집 구간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의 부분에서 제가 전략을 드리자면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약간 단가를 낮춰 보시는 어떤 전략을 좀 드립니다. 매수를 좀 더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셨다가요.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13만 원 구간이 될 텐데요. 여기서 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 계속 몇 번의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번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단가를 낮추는 노력 그리고 올라왔을 때 매도한다면 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건 게임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언택트 시제에 지금 그래도 맞는 쪽의 어떤 분야 섹터예요. 다행히 이쪽이 아주 망가지는 섹터는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런 노력을 조금 트레이딩을 부탁드리는 건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